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다들 다단계는 알고 계시죠? 몇몇 사람들만이 이득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인간관계마저 돈으로 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가정들을 파탄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부동산 업계에서도 다단계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기획부동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오늘은 이 기획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획부동산이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 개발허가 및 투자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획부동산이 공유 지분의 필지로 팔면서 헐값에 매입해서 몇 배의 폭리를 취하는 등 사기 행위를 하면서 변질되어 버렸죠. 개발 허가를 목적으로 하기에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 투자하면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았죠. 최근 이들에게 또 좋은 먹잇감이 생겼는데요. 바로 수도권 인근 개발이 확정된 3기 신도시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3기 신도시 예정지 및 GTX 역세권 등의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과거에도 전국적으로 돌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2공항과 신화월드 호재로 속여 제주도 곶자왈에 약 1000여 명의 피해자와 1000억 원가량의 피해액을 남긴 사건과 한 필지에만 소유자가 3,500여 명으로 보도된 성남 금토동 산지 피해 사건, 그리고 지난달 말에 방송된 KBS 제보자들에서는 심지어 사람을 자살까지 몰고 가게 한 피해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많은 피해를 본 기획부동산, 이런 걸 왜 속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막상 가보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도 하는데요. 이들이 쓰는 수법과 영업 방식, 그리고 예방 및 대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사용하는 영업 방식을 살펴보죠. 우선 직원을 모집해 그들을 등쳐먹는 수법을 씁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업무를 배우면서 140에서 150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처럼 모집하는데요. 지금은 취업난이 심하니 많은 청년들이나 주부 등이 취업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 거창하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국책 사업 등의 개발이 진행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지금 시세의 몇 배로 시행사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땅을 샀다고 하며 투기를 유도하죠. 막상 자기들이 산 땅을 몇 배나 부풀려서 파는 거지만요. 그런데 취업이 급해서 들어왔는데 땅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대출을 알선합니다. 보통 1금융에서는 잘 안되니 2, 3금융으로, 여기서도 안되면 심지어 사채까지 받도록 유도하죠.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자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땅을 팔거나 지인을 입사시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요. 그러니 전화 영업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땅을 팔기 시작하죠. 그도 안 되면 지인들을 설득해 입사시키기도 하고요. 그럼 또 새로 입사한 사람들에게 땅을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완전 악질 다단계의 수법 중에서 아주 나쁜 것만 골라 배워서 하는 거죠. 이들은 직원들 외에도 텔레마케팅이나 블로그로 영업해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 땅을 파는데요. 그 방법은 역시 거짓 호재입니다. 개발지역 인근이라고 소개하며 얼마 뒤에는 몇 배나 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주소는 알려주지 않고 계약금만 빨리 입금하라고 하죠. 왜?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한때 고덕신도시 개발, 미군부대 이전 및 브레인시티 개발 등 다양한 호재가 있었던 평택에서도 기획부동산이 성행했었는데요. 그 당시 그들의 타겟이 된 평택시 이충동은 삼성전자 캠퍼스와도 브레인시티와도 먼 곳이었죠. 이 땅을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인근인 양 소개해서 팔았으니 위치를 알려주면 바로 티가 나니까요. 그러니 집원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개발이 될 수 없는 땅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추적 60분에 나온 파주 마지리 산 101번지 같은 경우 화면을 보시면 완전 산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보전 산지,
토속 채취 제한 지역 등이 있네요. 부동산 용어 사전을 보면 보전산지는 국방, 군사, 국토보전, 공용, 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속 채취 제한 지역, 말 그대로 토속 채취가 안 됩니다. 개발을 위해 땅을 깎을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땅을 파주의 개발 호재를 잔뜩 이야기하면서 마치 개발될 것처럼 비싸게 팔고 있는 거죠. 성남 금토동 산 73번지도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이죠? 보전산지. 게다가 환경평가 1등급지라 절대 개발될 수 없다고 하죠. 즉, 개발 안 되는 땅을 싸게 매입해서 개발될 것처럼 홍보해서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겁니다. 금토동이야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는 거의 없지만 파주 마지리만 검색해봐도 땡땡 경매 들어간 곳이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데요.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끔 주소도 알려주고 직접 임장까지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제주 곶자왈에서 했던 사기를 보면 토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를 짓는다고 홍보합니다. 신화월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땅으로 직접 임장 가서 위치도 보여주고 업무 협약서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땅도 개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으로 건축 허가가 나는 조건으로 시공한다고 계약한 시공사의 이름을 팔아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홍보했던 거죠. 이렇게 기획부동산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이며 이득을 챙기는데요. 두 번째로 그들이 피해자들을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수법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KB, 우리, 신한, 하나 등 유명은행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치 그들의 소속인 것처럼 회사 이름을 붙여 신뢰감을 줍니다. 사실 저 은행들과는 관련 없는 회사인데 말이죠. 그리고 신문 광고나 블로그 등의 인근 대형 개발 계획이나 허위로 만든 그 필지의 개발 계획을 홍보합니다. 신문 광고에 나왔다고 믿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신문 광고라는 게 돈만 주면 누구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블로그 역시 토지 사진 없이 인근 개발 호재만 주구장창 써놓은 경우는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니면 전화로 모집도 하는데요. 전화 대상인 주택에 선 주부들로 남편 몰래 투자해서 돈을 몇 배로 불려놓으면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며 비밀 투자를 권유합니다. 방법은 앞에서 말한 대로 거짓 호재로 또 속이죠. 소액 투자를 할 수밖에 없던지 아니면 금액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소액 분산 투자로 권유하면서 공유 지분 등기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독 등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계약서를 쓰지만 특약 등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이 공유 지분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발도 안 되는 땅이라 돈만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개발이 되더라도 공유 지분 등기이기 때문에 지분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서 개발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듭니다. 그러니 이런 토지를 누가 사겠습니까? 처분조차 힘들어지니 애물단지로만 남는 거죠. 애물단지인 땅만 남나요? 직원들에게 했듯이 부족한 금액은 심지어 사채까지 알선합니다. 대량의 빚도 같이 남게 되는 거죠. 이자 부담이 심해지면서 피해자 가정까지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금액적으로 힘든 것뿐일까요? 특히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속아서 샀던 사람들은 정신적인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알선해준 친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나중에 연락도 끊어버립니다. 알선해준 친구, 아니 친구라고 부르기엔 남보다도 못한 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받아간 수수료는 3억 7천만 원짜리 토지 한 건에 7천만 원. 이 7천만 원을 벌기 위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를 죽음까지 몰아넣은 거죠.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는 것이 바로 기획부동산, 그리고 그들에 넘어가 돈에 눈이 먼 직원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말했지만 피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전국에만 공유인수가 20명 이상인 필지가 15,000건이 넘고 10개월간 50명 이상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필지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평균적으로 3배에서 7배까지, 실제로 8,800원에서 20만원까지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며 남겨먹기도 했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이 판을 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도 아직 법적 처벌 수위는 미흡합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50억 미만의 사기를 치면 최대 7년, 가중치를 붙이더라도 최대 9년이 나오는데요. 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였음을 증명해야 하죠. 그런데 피해자가 투자로 하는 경우 기망행위였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사기꾼이 나는 오를 줄 알고 팔았다고 하면 이를 반박해야 하는데 이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일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면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 한번 취하한 경우 같은 죄로 다시 고발할 수는 없는데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기로 해서 취하했다. 안 통합니다. 처음 몇 달간 갚다가 안 갚는다. 사기죄로는 다시 고소 못하고 계약 불이행 등으로 고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형량은 훨씬 낮아지겠죠. 게다가 몇 달 갚은 걸로 변제할 의사는 있다고 해서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실제로 내 손에 피해받은 금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취하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보통 재산을 다 차명으로 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제받는 것이 정말 힘든데요. 처음부터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3기 신도시나 GTX 착공 등으로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상종해봐야 피해만 보는 기획부동산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계약하신 분이라면 대처법을 알아두셔야겠죠. 우선 예방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교대 앞에서 보자고 하면 다단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전화해서 토지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매가 들어간 이름에 KB, 하나, 우리 등의 은행 이름이 붙어 있으면서 토지 투자만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대출까지 알선하는 경우 이는 기획부동산입니다. 세 번째, 토지를 투자하는데 집원은 설명하지 않고 호재만 이야기하며 계약금부터 일단 입금하라고 하면 역시 기획부동산 사기죠. 만일 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토지를 계약했는데 확인을 안 했다면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대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한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셔야 합니다. 우선 법인은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법인이 되어 있더라도 업태와 종목 등 대략만 나오는 사업자 등록증과는 달리 사업 목적, 자본금, 액면가, 임원 상황까지 나와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계약한 땅에 대해서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서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으로 소유자가 부동산에서 했던 이야기와 일치하는지, 최근 가격은 얼마나 했는지, 소유주가 바뀐 지 얼마나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적도를 통해 내가 임장 갔던 그 위치인지, 인근 개발 계획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하죠.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그 지역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한, 보전 등이 들어가 있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토지 개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땅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세 번째로 임장은 꼭 가보셔야 하는데요. 도로도 없는 산속에 나무가 빼곡히 있으면 개발이 불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임목 본수도가 50%가 넘으면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중요 내용은 계약서에 쓰지 않고 불리한 점을 피하기 위한 내용만 특이하게 은근슬쩍 끼워 넣기 때문에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꼭 녹음해서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기획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할 만큼 몇 배나 뛸 예정이 있는 땅을 판다고 하는데 이런 땅이 있으면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와서 사지 남에게 팔겠나요? 다른 사람이 아는 과도할 정도의 달콤한 이야기는 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꼭 예방법 및
대비법을 기억해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 영상들을 봤는데 참 마음이 여러 번 울컥했습니다. 특히 아직 죽음에 대해 잘 모르는 6살짜리 아이가 한밤 자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언제 돌아오냐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 가정을 이렇게 파탄나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사기꾼들에게 분노가 치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사기는 엄벌에 처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죠. 만일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속아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사기를 당하고도 숨기며 마음앓이 하는 가족도 있겠죠. 그런 경우 빨리 대처하셔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상황이 오기 전에 소중한 가족들은 지켜야 하니까요.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당하는 피해가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